적응과 완화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좀 대변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적응과 완화. 우리가 인구 감소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그럼 저희가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거기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답을 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 제도실 김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 제도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전대욱입니다. 사람은 없는데 당장 사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인구 감소 대응 제도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지역이 잘 나가보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줄어드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사람들이 생활은 해야겠고 공공 서비스는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제도적인 이렇게 변화를 한다.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사실은 초기에 저희가 연구를 시작할 때 박사님이 원래는 이제 이 연구 책임 역할을 하시다가 좀 약간 이런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 게 제가 가슴에 좀 남아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좀 생각하셨던 게 있는지. 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제가 드렸었고 그때 저희 연구진끼리 또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소환을 하자면 여기 안 계시는 저희 공동연구진 권호철 박사님은 좋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적응과 완화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좀 대변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적응과 완화. 이제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할 때 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미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네, 그리고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인구 감소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도 이제 좀 이 두 가지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훌륭하신 워딩인데요. 이 개념이 우리가 기후변화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처음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연구를 했을 때 결국 기후변화를 우리가 대응한다는 얘기는 탄소를 줄여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그것을 우리가 완화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기후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또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걸 유지시키는 이런 것도 사실 적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구 감소를 우리가 막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인구를 지역에서 유출되고 있는 인구를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킬 것이냐 이것을 완화라고 본다면 반대로 이미 인구가 빠져나간 거를 갖다가 전제로 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떨어진 행정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 서비스의 위기들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바뀔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 과제를 제도적 대응이라는 타이틀 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충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적인 변화를 이제 선제적으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과제가 3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계층이나 구역 그리고 기능 재배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응일 것 같으세요? 완화일 것 같으세요? 그냥 아는 척 할게요. 적응이죠, 물론. 완화가 될 수는 없겠죠. 네, 이제 행정구역 바꾼다고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협력제도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전체적으로는 좀 적응적인 제도 변화를 다루지만 이제 협력제도는 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일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보고 저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신 생각이십니다. 그런 두 가지 시선 중에서 사실은 적응에 가깝지만은 그래도 협력제도는 조금 더 완화의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저희가 하는 연구라는 것은 100% 적응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적응을 크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 단위에서의 이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뭐 메가시티가 대표적인 예죠. 그런 식의 어떤 완화 전략, 그리고 기초 단위에서 동시에 이런 완화 전략과 함께 적응 전략으로서의 협력제도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일반 독자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저는 이해했고요.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네.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좀 너무 길었으니까 뭐 간단하게 플로어의 질문을 이제 네.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질문을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대체? 저희가 밑에서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좀 정리해봤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거기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답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질문을 오픈하겠습니다. 질문: 인구 감소가 나쁜 것인가요?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무엇이 문제이죠?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인구 감소가 나쁜 것이냐? 뭐 우리나라가 또 인구 밀도가 높은데 인구가 감소하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저도 가끔 받고는 합니다. 인구 감소 나쁜 것인가? 나쁠 수도 있지만 제도적 대응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멋진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확실히 너무 많아서 대학 가기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 나름대로 그래도 경제가 계속 뻗어나갔죠. 사람들이 많아서. 예컨대 뭐 요즘에 한류 컨텐츠 붐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 세대 뭐 제작자나 감독자들, 컨텐츠 생산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감소되니까 말씀하신 인구 오너스가 올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가뜩이나 요즘 경제에 대한 어떤 코로나19 이후에 좀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뭐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구까지 줄어들면 더 그것이 악화되는 인구 오너스 영상이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인구를 이제 정주 인구, 즉 어떤 스탁의 개념이 아닌 흘러가는 유동 인구의 개념을 봤을 때 훨씬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확실히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인구의 개념을 정해진 딱 그 지역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생활하는, 뭐 출퇴근을 위해서 저희처럼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생활 목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 외국인들 다 포함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뽑을 겁니다. 한번 뽑으시죠. 네, 뽑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면 정말 지방이 소멸되나요?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이 없어진다는 말인가요? 예, 그 질문의 의도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지역이 인구가 10,000명인데 갑자기 5,000명으로 줄고 4,000명으로 줄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구역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구 몇 명, 뭐 예를 들면 그럼 10,000명에서 계속 줄어들면서, 예를 들면 군 단위가 지금 한 5만 뭐 이러다가 갑자기 1만, 2만 이렇게 줄어들면 군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군도 그렇지만 특히 읍면동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시골 지역 가면은 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뭐 강제로 이렇게 통합시키거나 사람들 이주시키거나 뭐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뭐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아니었지만은 이제 일본에서 그런 행정구역 통합 시도 같은 것들이 있긴 했었죠.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강제로 이쪽에 살던 사람도 이쪽으로 이주해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쪽 지역 자체를 뭐 없앤다. 그럼 뭐 박사님도 일전에 저한테 얘기하셨지만은 뭐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다 버리고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행정구역 통합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유연화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 키워드가 마음에 닿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과 기초라는 딱 이원화된 이런 행정 체계를 어떻게 하면 그 중간을 계속 광역과 기초의 의미를 갖다가 계속 이제 뭐랄까 스펙트럼을 이렇게 연속형으로 이렇게 딱 이산형에서 연속형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게 유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구역도 분명히 기존의 행정구역을 억지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절하게 유연을 통해서 뭐 구역이 조정될 수 있다든가 인근 지자체와 혹은 인근 행정구역과 통합적으로 운영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운영의 묘가 아닌가. 예, 박사님 참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제 전대욱 박사님과 함께하는 과제는 항상 즐거운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